안녕.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 선생님 옷이 안 바뀐 것 같다면은 기분 탓이야. 두 번째 시간이야. 우리 이제 북부 유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북부 유럽 하면은 가장 먼저 아이슬란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 자, 아이슬란드 한번 지리부도나 아니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안녕.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 선생님 옷이 안 바뀐 것 같다면은 기분 탓이야. 두 번째 시간이야. 우리 이제 북부 유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북부 유럽 하면은 가장 먼저 아이슬란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 자, 아이슬란드 한번 지리부도나 아니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생각보다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높은 위도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로 인해서 아이슬란드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아이슬란드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나라들 중에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두 개의 판이 서로 갈라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매우 활발한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 밑에서 펄펄 끓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발전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는 천둥빵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열을 이용해서 빵을 구워 먹는 전통 음식도 발달했다고 해.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관광지로는 바로 블루 라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사진을 보여주면 정말 좋은데 사진을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아이슬란드 블루 라군 한 번쯤 쳐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라군은 온천인데, 야외에서 온천욕을 하면서 오로라를 보는 그런 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 마지막으로 30만 명이라고 써놓았는데, 아이슬란드의 전체 인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 아이슬란드의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데, 이만한 땅에 30만 명 정도밖에 인구가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드컵 때 아이슬란드 대표팀이 축구 대표가 나왔었는데, 보면은 다들 축구 선수가 본업이 아니라 투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아이슬란드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 덴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보통 북부 유럽의 5개 나라 중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하나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아래쪽 유럽 대륙 쪽에 직접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나 구글 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수도이고, 덴마크 하면은 우리 가장 잘 알만한 게 아마 덴마크 요구르트, 편의점에서 파는 그 덴마크 요구르트처럼 낙농업이 발달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우유. 이어서 우리 덴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보통 북부 유럽의 5개 나라 중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하나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아래쪽 유럽 대륙 쪽에 직접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나 구글 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수도이고, 덴마크 하면은 우리 가장 잘 알만한 게 아마 덴마크 요구르트, 편의점에서 파는 그 덴마크 요구르트처럼 낙농업이 발달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이 매우 유명하고, 실제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덴마크 요구르트는 덴마크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덴마크의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린 시절 한 번쯤 갖고 놀아보았을 레고라는 장난감 역시 덴마크의 기업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어공주는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것 같은데,
이 인어공주를 쓴 안데르센이라는 유명한 작가도 역시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덴마크에서 작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에 가게 되면은 안데르센 동상이 아니라 인어공주 동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어공주 동상도 되게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게 된다면은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 이어서 노르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 이거 북부에 있는 커다란 반도에 위치한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 그래서 이 나라는 순서대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순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리부도나 아니면은 구글어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할 거야.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수도는 오슬로이고,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피오르드 해안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도 해안선의 모양이 굉장히 복잡한데 노르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잡한 해안선과는 다르게 노르웨이의 복잡한 해안선은 바로 빙하가 만든 지형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이 피오르드를 관광하는 유람선도 매우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노르웨이에 간다면 꼭 피오르드를 볼 수 있는 유람선을 타고 여기가 피오르드구나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노르웨이 왼쪽에 있는 바다 지도에 보면은 북해라고 쓰여있지. 이 북해가 의외로 많은 석유가 나는 지역이라고 해. 그래서 노르웨이 역시 산유국에 해당하고 노르웨이에서는 이 기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아주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해.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세 나라 중에 노르웨이가 가장 잘 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그라고 쓰여 있는데 이 그리그라는 사람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음악가라고 하네. 그래서 예전에 세계지리에서 수능 문제로 그리그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 한 번쯤 그리그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그리고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국기 우리 한 번도 본 적 없겠지만 의외로 친숙한 곳에 있을 수가 있어. 뉴트로지나라는 회사, 그 회사의 핸드크림이나 다른 로션을 보면은 뭔가 빨간색과 남색으로 이루어진 마크가 있을 텐데 그 마크가 바로 노르웨이의 국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 회사는 노르웨이라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노르웨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웨덴 얘기 한번 해볼까? 스웨덴은 수도가 스톡홀름이고,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우리 기름 얘기했는데 스웨덴은 예전부터 철광석 생산이 유명한 국가였어. 그래서 스웨덴의 키루나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철광석과 관련해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하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 있지. 이 이케아의 본사가 바로 스웨덴에 있다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광명, 일산, 용인, 부산 이렇게 네 군데의 이케아 매장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 이케아 어떤 그 마크나 로고 이런 것들이 스웨덴의 국기 색깔에서 따왔다고 하네. 마지막으로는 스웨덴 하면은 초겨울 이때마다 항상 세계가 다 주목하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상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스웨덴의 노벨상은 바로 이 노벨이 지정을 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유언으로 만든 상인데 이 노벨의 고향이 스웨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 상들의 수상이라든지 시상을 관리하고 또 시행한다고 해. 딱 한 가지,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관리하고 수상한다고 하네. 그래서 이렇게 스웨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 마지막으로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핀란드 같은 경우는 헬싱키라는 곳이 수도이고, 핀란드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사우나야.
집집마다 사우나가 있다고 할 정도로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에서도 핀란드 친구들 왔을 때 사우나 이야기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믿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이 바로 핀란드고, 그래서 핀란드에 가게 되면은 산타 마을도 있다고 하네. 가게 되면은 산타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아직까지 산타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핀란드에 한번 가서 산타들 만나고 오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개도 아니고 곰도 아닌 그런 하얀 캐릭터 무민이라고 하는 무민의 고향도 바로 이 핀란드야. 그래서 핀란드에 이제 핀에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한항공 같은 비행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헬싱키 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가면은 온 세상이 다 무민 천지라고 하니까 무민 좋아하면은 핀란드 반드시 가봐야 할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껌 중에서 이제 약간 화한 맛이 나고 상쾌한 느낌이 나는 이 자일리톨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일리톨의 주 산지로 알려진 곳 역시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산 이 자일리톨 하면은 처음에 롯데에서 자일리톨 껌을 내놓으면서 휘바휘바 하는 수영남 아저씨를 광고에 등장시켰기 때문에 아마 핀란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이 휘바휘바와 자일리톨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총 서부 유럽과 북부 유럽 10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이것과 동일한 내용의 과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과제, 오늘 들었던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작성해서 선생님의 메일로 보내주면 되고, 여기 보게 되면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4개 국가의 이름이 쓰여 있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지역 중에서 안 다뤘던 4개의 나라인데, 이 나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조금 알아보고 싶다 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한 군데를 골라서 과제를 낼 때 표시를 해주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중에서 딱 한 나라만 다뤄주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 수업도 잘 안 된 것 같고 좀 어색하고 영상도 조금 허접할 텐데, 앞으로 매주 발전하는 선생님의 목표는 발전형 온라인 수업퍼가 될 테니까 한번 다음 주엔 또 얼마나 나아지는지, 그 다음 주에는 얼마나 나아지는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 막 불 쏘고 그럴 거야. 그런 거 이제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 오늘 선생님과 함께 10개 나라 같이 공부하고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안녕.